안녕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의원 김장선 원장입니다. 자, 요새가 시즌인지라 원내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와, 다이어트 약 먹고 다이어트 시키는 대로 했더니 살이 너무 잘 빠지고 유지되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와,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좀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 친구는 10kg 넘게 뺐다는데 저는 왜 4, 5kg 밖에 안 빠지죠?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나쁜 말씀 먼저 해드리면, 원래 사람마다 빠지는 속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800cc짜리 경차랑 6000cc짜리 슈퍼카랑 나가는 게 다르고 엔진이 다르고 브레이크가 다르고 차체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도 차이가 있고, 또는 2000cc 똑같은 자동차라고 해도 어떤 차는 산 다음에 엔진 오일도 잘 갈아주고 필터도 잘 갈아주고 다른 소모품도 잘 갈아주고 세차도 잘 해주고 기름도 항상 고급유로만 넣어주고 타이어도 잘 갈아주고 하는 차랑, 산 다음에 타이어도 한 번도 갈지도 않고 엔진 오일도 교환한 적이 없고 연료도 가장 싼 것만 넣고 이런 자동차랑은 똑같은 2000cc 자동차라고 해도 나가는 게 좀 다르겠죠. 하지만 반대로 좋은 말씀을 해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똑같은 2000cc 자동차라도 관리를 잘 하면 훨씬 잘 나가는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내 몸도 뭔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수정하면 훨씬 더 감량이 잘 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감량이 조금 더디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지, 체크할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침 드시는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요새 간헐적 단식은 아직도 다이어트의 대세인데요. 간헐적 단식은 제가 볼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틀리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아침을 안 먹는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살이 잘 빠지면 맞는 거고요, 살이 잘 빠지지 않으면 나한테는 틀린 겁니다. 왜냐면 간헐적 단식에서 목표로 하는 그런 좋은 작용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아침을 좀 잘 챙겨서 드셔야 되는데요. 아침을 계속 잘 챙겨 드시지 않으면, 첫 번째,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두 번째,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없게 돼서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 세 번째로는 점심과 저녁 또는 간식의 식욕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아침 식사로 당근과 계란을 좀 드시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당근은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하고 비타민 A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좋은 야채고요.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을 손쉽게 공급해주고 노른자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지방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당근과 계란을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드시면서 어느 정도 습관을 들인 후에, 그 습관화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드시는 양을 점차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을 드시는 습관은 꼭 다이어트 할 때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점심 저녁으로는 드시고 싶은 음식을 드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침으로는 계속 당근과 계란을 충분한 양을 드셔 주시는 것이 영양 섭취와 식욕 컨트롤에 큰 도움이 돼서 체중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피부 가려움증이나 알러지 같은 것, 혹은 아토피나 건선이 심해진다던가, 안면 홍조가 생기거나 안구 홍조가 생긴다거나, 혹은 호흡기로 알러지 증상이 생기든지 아니면 설사 등 소화기 알러지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다이어트를 계속 감행을 하면 생각보다 체중 감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바로 히스타민 때문입니다. 히스타민이란 게 분비가 많이 되면 우리 몸은 일반적인 대사 모드가 아니라 몸을 경계 상황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지방 대사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는 이유는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히스타민 분비를 많이 하게 하는 음식을 한번 제한해 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음식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유제품이고요, 우유, 치즈,
요거트, 그릭 요거트, 저는 두유까지 드시지 말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견과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엔 견과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또 견과류 알러지가 없더라도 견과류 보관을 잘못해서 기름이 금방 산패하게 되는데, 그 산패한 대로 먹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알러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스타민V가 많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음식 종류는 꼭 한번 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입니다. 요새는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은 자료가 있으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비타민C를 먹게 되는데, 비타민C 3000이라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쿠팡 같은데 검색을 해보면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그 영양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구매해 가지고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몸에서 미네랄을 제대로 쓰지 못해도 몸에서 지방대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지방대사할 때 가장 필요한 미네랄은 흔히 칼슘, 마그네슘, 아연, 크롬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간식으로 마른 김을 잘 챙겨 드신다거나, 마른 김을 잘 챙겨 드실 수 없으신 분들은 미네랄 보충제를 활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간식으로 마른 김을 드시면서 고기, 야채, 생선, 해조류, 견과류 등을 드시면 그 안에서 풍부한 양의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네랄을 풍부하게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몸에 들어왔다가 금방 나간다거나 몸에서 그 활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네랄의 장점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의외로 비타민 D 부족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일인데요. 비타민 D는 한국 여성의 85%가 결핍으로 보고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많이 결핍되어 있는 영양소인데, 이 비타민 D가 없으면 몸에서 미네랄 활성이 잘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미네랄이 들어왔다가 체외로 그냥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꼭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시중에 제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섭취하시든지,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싫으신 분들은 햇볕을 하루에 30분 이상 반드시 쬐거나 비타민 D 주사로 맞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외로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 의외의 음식들이 다이어트 음식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음식이 고구마, 바나나, 옥수수입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몸에 근육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필요할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지방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들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고구마는 생으로 먹으면 훌륭한 다이어트 음식이지만, 우리가 고구마 날로 드시는 분 없죠? 찌거나 굽게 되면 그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는 자극에 대한 척도가 찹쌀떡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지방을 그만큼 많이 축적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서 드시게 되는 것은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도 그런 척도가 많이 심하다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드셔보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과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옥수수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만들 뿐만 아니라 오메가6라는 지방산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지방을 끼게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옥수수, 고구마, 바나나는 다이어트 할 때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음주입니다. 제가 환자분들 볼 때 실제로 제일 많이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알코올은 칼로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식욕 컨트롤을 못하게 만들어주고 간에 부담을 주게 돼서 지방 대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분들은 원장님 저는 안주 안 먹고 술만 먹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주로 인한 칼로리가 몸에 쌓이는 거는 예방이 돼서 안주랑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보다 훨씬 낫지만, 알코올 자체의 칼로리랑 지방 대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저는 알코올은 거의 끊다시피 안 드시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유지할 때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2번 이상 드시면 다시 살이 많이 찌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컨디션도 괜찮고 위에 크게 해당하는 것도 없고 열심히 하는데 살이 좀 잘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 가다가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그냥 지금 하는 다이어트 방식에 몸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다이어트 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것이 좋아서 식이법을 바꾼다거나 운동하는 방법을 바꿔보는 것이 좋은데요. 식이법을 바꿀 때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야채식을 해보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모두 야채로만 드시는 건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야채식만 하게 되면 칼로리는 제한된 상태에서 식이섬유와 수분, 비타민 등의 영양소는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몸에서 그 질소 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에는 큰 부담이 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야채식을 일주일에 1번에서 2번까지 하게 되면 몸에다가 지방을 대사하라고 충격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감량이 더디신 분들 체크해 볼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살이 빠지는 속도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랑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재산도 다른 것처럼 그 사람과 나의 지방이 빠지는 상태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과 너무 비교한다기보다는 내가 다이어트를 한 것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계속 신경 쓰면서 나에게 집중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에 도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밖에도 더 궁금하시거나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시면 저희 원내로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